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40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은 제 어린 아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죠. 이렇게 들으면 제가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인생에도 나름 힘든 시기와 커다란 굴곡이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길지 않았던 제 결혼 생활이었는데요. 제 속을 무던히도 뒤집어 놨던 전 남편과 어떻게 속 시원히 이혼했는지 지금부터 사연을 풀어내 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며 저와 남동생을 키워주셨습니다. 두 분은 금술도 금슬이지만 자식 사랑이 지극한 분들이셨어요. 그런 부모님 말에서 건강히 자라 저와 동생은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이후 동생은 제 고향 인근 도시의 회사원이 사범대를 나온 전 서울의 중학교 교사가 됐죠. 여보,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인매 정한 사람아. 저희 엄만 제 나이 32에 암으로 이런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때 애처가였던 아빤 세상이 무너진 듯 슬퍼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제 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했을 때도 또 그로부터 2년 뒤 제가 남편과 결혼하던 날도 아빤 엄마 생각에 참 많이 도우셨죠. 남편은 절 보는 눈에서 꿀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없을 정도로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증권사를 다니며 투자 관련 일을 하던 사람으로 실적이 좋아 연봉이 꽤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늘 변함없이 절 아껴주던 모습이 좋아 결혼을 했던 거예요. 저는 제가 틀림없이 저희 부모님처럼 남편과 금술 좋은 부부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결코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죠. 장인어른, 우리 유선이 제가 꼭 책임지고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40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은 제 어린 아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죠. 이렇게 들으면 제가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인생에도 나름 힘든 시기와 커다란 굴곡이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길지 않았던 제 결혼 생활이었는데요. 제 속을 무던히도 뒤집어 놨던 전 남편과 어떻게 속 시원히 이혼했는지 지금부터 사연을 풀어내 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며 저와 남동생을 키워주셨습니다. 두 분은 금술도 금슬이지만 자식 사랑이 지극한 분들이셨어요. 그런 부모님 말에서 건강히 자라 저와 동생은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이후 동생은 제 고향 인근 도시의 회사원이 사범대를 나온 전 서울의 중학교 교사가 됐죠. 여보,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인매 정한 사람아. 저희 엄만 제 나이 32에 암으로 이런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때 애처가였던 아빤 세상이 무너진 듯 슬퍼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제 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했을 때도 또 그로부터 2년 뒤 제가 남편과 결혼하던 날도 아빤 엄마 생각에 참 많이 도우셨죠. 남편은 절 보는 눈에서 꿀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없을 정도로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증권사를 다니며 투자 관련 일을 하던 사람으로 실적이 좋아 연봉이 꽤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늘 변함없이 절 아껴주던 모습이 좋아 결혼을 했던 거예요. 저는 제가 틀림없이 저희 부모님처럼 남편과 금술 좋은 부부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결코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죠. 장인어른, 우리 유선이 제가 꼭 책임지고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결혼 초까지만 해도 남편은 제게 정말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듯 그렇습니다. 그런 씩씩한 모습의 아빠도 동생과 옳게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한 거죠. 처음 인사를 가서 만났던 시부모와 남편의 동생인 시누이도 친절하게 절 맞아주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전 결혼 후 첫 명절 며칠 전 시모의 전화를 받고 뭔가 일이 잘못돼 감을 느꼈죠. 이에 제 사음식 하려면 정신없을 테니까 너 명절 전날 새벽 같이 와야 한다. 네, 분명 남편 말론 제 사업 센 지 벌써 몇 년이나 됐다고 하던데요. 음식도 대충 삼겹살 구워 먹거나 평소랑 별다르지 않게 먹는다고 하던데 제 사음식이라니요. 얘가 뭘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거야 내가 몸이 정 같지 않으니까 잠깐 쉬었던 거지.
몸 건강하고 젊은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왔는데 왜 제사를 안 지내? 황당했습니다. 분명 신혼여행 다녀와 인사 갔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새아가며 다정하게 굴더니만 칭호의 목소린 강압적이기 짝이 없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남편에게 따지니까 남편은 뒤통수를 극적이며 이러더군요. 미안해, 안 그래도 엄마가 저번에 나한테 다시 제사 지낼 거라고 말씀하시긴 했어. 그땐 설마 진짜 그러시겠나 싶어서 넘어갔는데 진짜로 마음을 먹으셨나 보네. 제사야 지낼 수 있지. 우리 친정도 내 동생 결혼하면서부터 며느리 괜히 부담된다고 우리 아빠가 명절제에서 없애시기 전까진 제사 지내서 어렵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왔다고 없앤 제사를 다시 살린다는 말이 황당해서 그래? 그건 날 부려먹으시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잖아. 에이, 또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어차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하는 일인데 그냥 원래 하는 일이었다. 생각하고 그냥 해주면 안 돼? 나도 가서 열심히 도우면 되잖아. 남편의 대답도 성의 없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명절이라 아직 시댁이 어려웠던 전. 결국 시모의 말대로 아침 일찍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하게 됐어요. 시모게. 제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만 할 뿐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더군요. 결혼 안 했던 시누인 명절 당일에 오겠다며 음식하러 내려오지도 않고 시부는 아예 방에 들어누워 TV를 보고 있었죠. 게다가 남편이 절 도우려고 하니 시모가 남편의 등을 퍽 치며 이러지 않겠어요. 이에 네가 언제부터 명절에 추방 출입을 했다고 이러니 설마 새아가 너 힘들게 일하는 우리 아들 손에 평소에 물 묻히고 막 그러는 거 아니지? 너 얼른 들어가 네 아빠 옆에서 쉬어. 어머님, 저도 평소에 일하는 사람인데요. 저희 맞벌이에요.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너랑 오래 못 벌어도 5,600의 차이 벌 땐 1,000만 원 거뜬히 버는 우리 아들이랑 같니? 그리고 원래 남자가 주방에 들어오면 부정 타는 거야? 황당해서 뭐라고 대꾸 좀 해보라는 뜻으로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눈치를 쓱 보더니 멋쩍게 웃으며 정말 안방에 들어가 코까지 골며 자버리더군요. 그리곤 그날 밤 목소리를 낮춰 뭐 하는 짓이냐고 물으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그냥 당신이 우리 부모님 비위 부모님 댁에 있을 때만 좀 맞춰주면 안 될까? 이제 나이들 일밖에 없는 어른들 속 뒤집어지게 해서 뭐해? 대신 내가 집에 가서 당신한테 더 잘할게. 더 황당했던 건 다음날 제사 후 식사를 하던 시누이의 말이었어요. 이 동태전을 좀 많이 익었네. 나물은 좀 설익은 것 같고 새언니 나 입맛 까다로운 사람인데 새언니 앞으로 분발 좀 하셔야겠어요. 아가씨는 일찍 와서 음식 한 번 돕지도 않으셨으면서 고생했다고 말해주긴커녕 어떻게 음식 품평을 하세요? 에이, 발끈하시긴 원래 이런 건 며느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난 그래서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건데요. 언니도 이런 거 하기 싫으면 결혼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아, 진짜 성질이 불끈불끈 치밀었습니다. 그렇게 첫 명절을 호되게 치르고 친정에 가니 괜히 아빠를 보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모르고 우리 사유하는가 하고 웃으시는 아빠가 속상해 하실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첫 명절이라 시댁이 어렵고 불편해 그땐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지나갔습니다. 이후에도 시댁 행사 때문에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시부모는 자신들의 아들만 챙기며 저는 하찮게 대하려고 하더군요. 괴롭히는 시모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시누이 옆에서 우리 새언이 고생해서 어떻게 역시 결혼을 하는 게 아니야 하는 입을 꿰어버리고 싶은 말만 해댔죠. 그렇게 몇 번 당하고 나니 내가 등신 천치도 아니고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싶어. 저는 모든 일에 손을 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너 시간이 몇인데 아직도 안 오니 너 제사 음식 안 할 거야 걱정 마세요. 이따 저녁에 가도 충분해요. 그럼 이따 뵐게요. 저는 두 번째 명절부턴 일찍 오라는 시모의 전화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곤 음식은 어떻게 할 거냐는 남편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죠. 시켰어. 이따 점심집에 도착할 테니까 그거 들고 당신 부모님 집으로 가면 돼. 뭐 우리 엄마 분명 뒤집어지실 텐데 조용히 해. 지금까진 당신이 당신 부모님 집 다녀오면 늘 나한테 미안하다고.
빌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고 참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쭉 이렇게 못 살아. 나도 당신 가족들한테 잘하려고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돌아오는 건 날 무슨 몸 좀 취급하는 당신 가족들 태도밖에 없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며 난 모르겠다 하고 말하더군요. 그날 시댁에 가니 시부모는 제가 가져간 음식들을 보며 경악했어요. 이에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제 사음식은 정성인 거 몰라? 가족도 아니나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이것들 보면서 조상님이 얼마나 치가 떨려 하시겠니? 그러니까요. 어머님 전 이 집에 시집 온 지 1년도 안 된 원래 생판남인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정성을 이 집 핏줄도 아닌 저만 들여야 하는 건가요? 정 싫으시면 이거 전부 도로 가지고 할 테니까 어머님이 지금부터 직접 밤새 음식하세요. 나 주방에 들어오는 거 부정 탄다고 하셨으니까. 서울에서 푹 쉬고 있을 아가씨 얼른 불러서 같이 하시던가요? 어떻게 저 갈까요? 제 말에 시부는 뒤에서 푹 한숨을 쉬었고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렇게 전 눈치 없는 척방에 들어가 아침까지 푹 쉬었고 그래도 쭉 보고 살 사이니 제사상 차리는 것 정도만 보았습니다. 이상한 분위기. 감지한 시누이는 눈치를 보며 얌전히 아침밥만 먹곤 거의 오자마자 곧장 서울로 다시 가버리더군요. 난 제사상 차렸으니까 설거진 당신이 해. 난 안 할 거니까. 아이고 패했다. 무슨 남자 손에 물을 묻히니 내가 안다. 내가 해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저희 이만 친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그날 전 설거지도 시모에게 맡겨버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운전을 하며 볼멘 소리로 이러더군요. 당신 진짜 너무한다. 평생 고생하면서 나 키워준 부모님인데 고작 1년에 몇 번만 좀 저 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는 당신은 우리 친정 가면 아빠가 음식할 때도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 아빠가 가만히 있으랜다고 진짜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 아빠도 나랑 동생 평생 고생하면서 애지중지 키워주셨어. 나도 앞으로 계속 당신 부모님한테 이렇게까지 되바라지게 굴 생각 없어. 그런데 처음 한 번 이렇게 물러서지 않아야 앞으로. 날 적어도 무시하진 않으실 것 같아서 이번엔 좀 세게 나간 거야? 그러니까 도와줄 거 아니면 아무 소리 하지 마. 그 뒤 전 두 분 생신이나 행사엔 무조건 외식을 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로서 도린다 하려고 노력한 거죠. 게다가 더 황당했던 건 바로 다음 명절부터 다시 제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정성 없는 제사가 무슨 수용이냐면서요. 그렇게 저 한 사람의 파업 때문에 명절 제사는 부활한 지 1년 만에 다시 사라져버린 거죠. 그 뒤 시부모는 저를 종종 못마땅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는데 어차피 1년에 몇 번 보는 사이도 아니니 꾹 참고 기본적인 며느리 도린 그래도 하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처음 그런 시댁의 만행을 참았던 건 제게 잘하던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시댁길로 다툴 때를 제외하면 부부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시댁에서의 남편은 얄미웠지만 집에 돌아오며 고생했다고 제 어깨도 주물러주고 집안일도 많이 하려던 사람이라 참을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결혼하고 맞이한 세 번째 명절이 몇 달 지나지 않아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쯤부터 남편이 자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여보 왜 자꾸 양말하고 속옷을 뒤집어서 아무데나 벗어나 그리고 오늘은 주말인데 어떻게 설거지 한번 할 생각을 안 해 나도 일하느라 힘들어 임신까지 해서 몸도 자꾸 피곤하다고. 나도 주말엔 쉬고 싶어 당신 바쁘다고 웬만한 집안일은 평일에 내가 다 도맡아 했었잖아. 그래도 주말엔 열심히 하는 신용이라도 하더니 고작 결혼한 지 1년 조금 지났다고 벌써 이렇게 변하면 어떡해? 남편은 처음 자상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옷을 아무 때나 벗어놓는 건 기본의 집안일엔 손도 안 대려고 하더군요. 주말에 청소기라도 한번 돌리라고 하면 피곤하다며 아예 두 귀를 꽉 막아버렸죠. 그러다 제가 크게 화를 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당신보다 돈을 몇 번 버는데 당신 집안일 정도는 대신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내도 생겼는데 나도 마음 놓고 집에서 편하게 좀 살자.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신경 좀 썼던 거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남편은 자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을 당당하게도 하더군요. 아이가 생기니 제가 어쩔 거냐 싶어 편하게 본색을 드러낸 거죠.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도 생긴 마당에 집안일을 더 하네 안 하네 하는 이유로 이혼하는 건 아니다 싶어 그냥 참았습니다. 아무리 이혼이 쉬운 세상이라고 해도 이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애만 생각하며 그때부턴 서서히 남편과 의리로만 살자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과 아빠와의 사이마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남편이 친정아빠에게 그래도 싹싹하게 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남편은 아빠도 조금 편해졌던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아빠에게 보인 편한 모습이라는 게 아빠 제 눈엔 엉망이었던 거죠. 우선 남편은 아빠 식사할 때마다 휴대폰 기사만 주구장창 들여다봤습니다. 저와 밥 먹을 땐 그렇다 치더라도 어른 앞에서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아빠는 남의 귀한 집 자식에게 차마 싫은 소린 하지 못하고 불편한 표정만 지으셨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눈치도 없이 큰 소리로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아, 이 감독 뭐 저리 자식 또 졌네. 아, 이럴 거면 왜 비싼 연봉 받고 감독을 해. 내가 해도 그것보단 잘하겠다. 남편은 자신이 응원하던 프로 야구팀이 졌다는 기사를 보곤 아빠 앞에서 욕지거리를 해댄 겁니다. 그전에도 남편의 식사 태도를 불만스럽게 여겼던 아빠 인내심이 터지며 화를 내셨어요. 이서방 어른하고 밥 먹을 때 계속 휴대폰 보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 아닌가? 그것까진 그래도 참았네만 어떻게 밥상머리 앞에서 그것도 장인이 보고 있는데 그런 소릴 내야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딱히 할 말도 없는데 억지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 휴대폰 보는 게 훨씬 재밌어요. 밥은 편하게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유 불편해 여보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 버릇이야? 얼른 사과드려. 아빤 입을 삐죽 내밀던 남편을 기가 차다는 듯 바라보셨습니다. 또 한 번은 아빠 거실 창문 밖을 내다보다 기절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재수없게 왜 자꾸 짖어 이 짐승 놈아. 친정 마당엔 아빠가 키우시던 누렁이라는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일 때문에 잠시 통화를 하러 나갔다가 자신을 보고 계속 짖던 누렁이에게 심술이 났던 모양이더군요. 남편은 누렁이에게 인상을 쓰며 다가가더니 발로 누렁이를 퍽 차버리더라고요. 아빠 전 경악을 하며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다행히 누렁이에게 다친 곳은 없었어요. 아빤 완전히 화가 난 목소리로 남편을 꾸짖으셨죠. 자네, 지금 말 못하는 개한테 무슨 짓인가? 자네 예전에 멀쩡해 보이더니 왜 이렇게 달라졌어? 사람도 아닌데 뭐 어때서요?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짜증나서 그랬죠. 뭐라고 사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너무 실망스럽구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잘못됐었어. 이런 일이 반복되자 남편과 아빠의 쌓인 자꾸 틀어져만 갔던 겁니다. 저 또한 남편에 대한 정이 뚝뚝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미 배는 남사만하게 불러있던 터라 저는 선뜻 이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후 저는 아들을 출산하며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도움은커녕 이제 집에서 쉬니 시간이 많지 않냐며 여전히 집안일은 손도 대지 않더라고요. 어떨 땐 제가 저런 인간과 대체 왜 결혼을 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꾸준히 오르던 만큼 남편은 영업과 고객과의 통화 등등 때문에 퇴근 후나 주말에도 잘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에 정말 피곤하긴 하겠구나 싶어 제가 최대한 이해하고 넘어간 거죠. 그러다 저희 아들이 생후 5개월이 막 지났을 무렵 제 인내심과 정이 뚝 떨어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정 같지 않은 게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볼까 싶다. 무슨 큰일이야 있겠냐만 혹시 병이 있으면 키우기 전에 치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그럼 아빠, 제가 병원 예약해 놓을 테니까 서울로 오세요. 저는 슬슬 나이 때문에 건강을 염려하던 아빠 위해 서울의 한 병원에 건강검진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빠 이번에 건강검진하러 시골에서 올라오실 때 겸사겸사 며칠만 우리 집에 좀 있게 해드려도 될까? 당신 시간을 안 뺏을게. 한 2박 3일 정도만 아빠 모시고
서울 구경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우리 성윤이가 너무 어려서 올해는 못 돌아다니겠지만 말이야 뭐. 우리 집이 무슨 숙박업소야. 집도 좁아 죽겠는데 무슨 장인어른을 며칠이나 재워드려. 절대 안 돼. 나도 집에 오면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장인어른이 와 계시면 내가 마음 편히 쉴 수나 있겠어? 방이 3개나 되는데 좋긴 뭐가 좁아. 그리고 명절이면 꼬박꼬박 당신 부모님 집에선 하루씩 자고 오잖아. 친정에서 매번 시간 없다고 한 끼만 먹고 올라오는데 고작 그 며칠을 못 참아줘. 나도 우리 부모님 자식이야. 아, 그럼 자식 노릇해. 근데 나한테 피해주지 말라 이거야? 장인어른하고 가뜩이나 사이도 안 좋은데 불편하게 만들지 좀 마. 당신은 맨날 집에서 놀면서 편하게 살고 있지만 난 휴식이 간절한 직장인이라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전 남편 부모라고 시부모 생신이면 꼬박꼬박 외식 장소 물세게 선물에 명절에도 돌인하려 했건만 자긴 평소 친정이 된 시큰둥했으면서 저희 아빠 고작 며칠 동안 재우지도 못하게 하다며 그 일로 저는 남편과 며칠 동안 냉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미리 올라오시기로 한 건강검진 전날 퇴근한 남편에게 아이를 안겨주곤 싸둔 짐을 들고 집을 나와 버렸죠. 뭐야, 당신 어디가? 나 우리 아빠 건강검진 시켜드리고 며칠 동안 놀러도 갔다 올 거야. 당신 내가 집에서 집안일하고 애 보는 거 놀고 먹는 거라고 말했지? 어디 한번 직접 해봐. 뭐 아이 그럼 나 출근 어쩌라고? 휴가 쓰든가 알아서 해. 내 알바야. 분유 타는 법에 목욕시키는 법에 아빠라는 당신이 하나도 모르는 것들 전부 적어두고 가니까 그 뒤는